안녕하십니까. 나남TV의 제우스 남성 원장 이성경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요 조금 심각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얼마 전 뉴스에서 나왔죠. 대구에서, 대구면 그래도 대도시 아닙니까? 거기서 응급실을 못 찾아서 응급차 내에서 뺑뺑이 돌다가 결국 죽을 맞이했죠. 최근에 제가 있는 부산에서도 소아과 응급실 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런 일이 왜 발생했을까? 네이버나 이런 댓글 보면은 일반 분들은 당연히 의사를 더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공의료를 확충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좀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 영상을 제작합니다. 사람을 더 뽑아서 가는 건요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.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요, 응급소아과를 보고 응급수술을 하고, 뇌출혈이 있을 때 뇌 수술하고, 야간에 산모 애 받고 하는 그런 의사들은요 넘쳐요. 지금도. 다만 하질 않을 뿐이죠. 왜 안 하냐 그걸 아셔야죠. 어느 병원이 환자가 오는데 그걸 막습니까? 손님이 내가 돈을 쓰겠다고 오는데 오지 마세요, 저는 안 받겠습니다 하는 그런 업종이 있으세요? 의사도 직업이고요,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입니다. 왜 그런 야간에 수술을 안 하는가?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. 소아과로 예를 들어볼게요. 우리 보통 환자 진료 보면요, 초진이 한 15,000원 정도 좀 넘습니다. 17,000원 정도 하는데, 우리가 이제 진료를 보고 재진 환자들이 있어요. 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약 같은 걸 처방하면 혈압약 다음에 왔을 때 기존에 처방했던 약 처방하면 돼요.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 보면 혈압 괜찮으세요? 네, 혈압약 주세요. 혈압약 탁 클릭하면 돼요. 그런데 소아과는 어때요? 소아과는 매일 똑같은 약 먹는 게 있습니까? 올 때마다 진료를 해야 돼요. 올 때마다 목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고, 청진 한번 들어야 되고. 그런데 진료비는 똑같아요. 애들이 말을 듣습니까? 울어제끼기 시작하죠. 토합니다. 토하면 막 진료시 다 바닥에 막 또 쏟아 내려요. 소아과는 극한 직업이에요. 그러니까 소아과 의사 정말 존경합니다. 진짜. 보험 진료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면서 진료를 하게 돼 있어요. 대한민국 의료에서는. 그러면 의사는 뭘로 돈 버냐? 비급여로 돈을 벌게 돼 있어요. 내과 같은 경우에서도 수액 막는 거, 여러 가지 접종이라든지 그런 비급여로 돈을 벌게 돼 있고, 미용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. 우리나라 돈 잘 버는 과 뭐 있으면 정형외과. 정형외과 수가가 워낙 좋아요. 방기 비싸면서 돈 엄청 벌고, 그리고 충격파, 도수치료 당연히 비급여죠. 소아과는 없어요. 맨날 감기 환자. 예방접종도 보험 됐어요. 이제 돈 벌 구석이 없습니다. 소아과 환자 많다고 오픈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그렇게 해서 100명을 봐야 입에 풀칠하는 수준. 다른 업종에 비하면 괜찮을 수 있지만 결코 좋은 그런 퀄리티의 일은 아니라고 보여요. 야간에서는 애 안고 들어서 난리가 나죠. 우리 애 빨리 안 봐주냐. 응급실 폭행사고 중에 소아과 의사 굉장히 많습니다. 소아과 의사도 잠을 자야 되잖아요. 소아과 의사 철인도 아니고 1시간 딱 눈 붙이고 나와서 오는 거거든요. 걸으면서 자요. 이렇게 걸으면서 자서 오거든요. 근데 보호자들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. 팍 손이 올라가요. 이렇게 폭행사고 소아과 엄청 많습니다. 누가 합니까? 안 하죠. 나 같아도 안 해요. 총응급 중에 탑이 산부인과거든요. 종합병원 산부인과 위치가 어디냐면 수술방 바로 옆에예요. 수술방 바로 옆에 분만실이 있어요. 대부분의 제가 본 종합병원 다 그렇게 생겼어요. 바로 들어와서 산모 바로 수술방 침대 올리고, 소독약도 보통 이렇게 바르거든요. 이렇게 쭉쭉 바르는데 안 발라요. 그냥 부어요. 붓고 마치 됐습니다 하는 순간 칼로 배를 쭉 가릅니다. 애를 손으로 쭉 해서 쭉 꺼려요. 그렇게 해서 애를 살려야 되는데 배였어요. 애 얼굴이 이게 피가 났어요. 이런 걸로 이제 소송이 걸립니다. 애 얼굴이 칼에 찢어졌어요. 근데 굉장히 잘 붓거든요. 어쩔 수 없어요. 죽다 살아나는 거. 애가 숨을 못 쉬는 상태거든요. 숨이 막혀있는 상태거든요. 그러면은 이쁘게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. 푹 찢어야 돼. 푹. 상처 날 수 있죠. 산모랑 애랑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.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반 죽었거든요. 태어나면서 죽고,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또 반 죽고. 지금 100일 잔치는 요즘 거의 안 하지만, 옛날엔 100일 잔치 하는 게 100일째 때쯤 되면 이제 엄마한테 받은 항체가 다 떨어지면서 이제 비실비실 하면서 죽기 마련이거든요. 영아 사망률 굉장히 높았죠, 옛날에는. 그것도 현대의학에서 많이 굉장히 좋아졌죠. 이 현대의학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애들을 많이 살리고, 산모도 살리고, 살리는 게 대단하고 정말 존경받아야 될 일인데,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이 죽으면 그게 때려 죽일 놈 됐어요. 의사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은 그래, 의사도 잘못한 게 있으면 그럴 수 있다 치지만, 어떤 훌륭한 의사도 100명 중에 한 번 또는 200명 중에 한 명꼴로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납니다. 이거를 보호해줄 어떤 보호장치가 없다면은 아무도 애를 받을 생각을 안 할 겁니다. 특히 애를 받는 비용이 1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. 그럼 의사는 뭘로 돈을 버냐? 애 받고 나서 뭐 합니까? 산부인과랑 조리원이랑 같이 운영하면서 산모한테 피부 관리 이런 걸로 돈을 벌어야 돼. 만약 그런 게 없으면은 애를 받아서 100만 원도 못 버는데 300명 정도를 하다가 한 명이 예를 들어 산모가 죽었다.
그것도 내 과실도 아니에요. 어쩔 수 없이 죽은 경우가 나왔을 때 배상액이 어떻게 됩니까? 산모도 죽고 애도 죽고 이러면 뭐 10억짜리 한번 나왔어요. 10억. 299명을 잘 받아서 벌어도 나는 쫄딱 망하는 거예요. 의사가 사람을 살렸다고 해서 1억을 벌지는 않잖아요. 이거는 의사의 과실도 아니었어요. 수술방에서 딱 봤더니 이거는 폐를 좀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. 근데 환자한테 동의를 못 받았어. 지금 마취가 돼 있는 상황, 마취를 끼울 수가 없잖아요. 다시 덮고 꼬매고 다시 한다면 마취를 끼워서 동의 사인 받고 다시 수술해서 다시 열어서 그걸 떼야 돼요. 동의 없이 떼. 나중에 환자한테 얘기를 해. 어떤 게 맞을까요? 이게 후자가 맞잖아요. 그죠? 그 의사의 과실을 11억으로 판정했습니다. 설명을 안 했다는 건 물론 잘못했죠. 환자가 변호사였거든요. 그래서 그 일을 좀 더 못했으니까 그거를 11억이라고 한 거예요. 당신 같으면 흉부외과 하겠습니까? 생명을 다루는 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젊은 의사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, 애들을 좋아해서 소아과 진료하는 그런 사람들, 사람 살리는 걸 좋아했던 그런 수많은 의사 선생님들, 이런 일을 한두 번만 겪어도, 그리고 내 옆에 동료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한두 번만 겪어도 이게 바로 이제 내 일이 되는 순간 다 진료실 떠납니다. 그리고 중환자실도요, 돈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은 병원에서 중환자실을 늘리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. 근데 이거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. 나라에서 중환자실 이만큼 무조건 운영해라 라고 하니까 운영은 하는데 한 개라도 더 줄이려고 합니다.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손해가 나는 거를 어떤 바보가 자꾸 더 늘려가면서 운영을 하겠어요. 우리가 항상 예를 드는 사람, 의사 중에 이런 의사 있지 않느냐? 이국종 교수님 항상 예를 들죠. 이국종 교수님 지금 어떻죠? 한 50대인데 한쪽 눈 실명이고 1년에 한 2번 집에 들어갑니다. 50대인데 한쪽 눈 실명에 1년에 2번 집에 들어가는 그런 아들을 갖고 싶으세요? 그런 남편을 갖고 싶으세요? 그런 아버지를 갖고 싶으세요? 그렇다고 뭐 이국종 교수님이 무슨 떼돈을 법니까? 똑같은 월급쟁이에요. 그런 다른 교수랑 똑같아요.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한쪽 시력 눈을 잃어가면서 똑같은 일을 하세요. 어느 누가 자기 눈 실명을 시켜가면서 1년에 한두 번 집에 들어가면서 그런 일을 합니까? 의사의 사명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뭐 어쩔 수 없긴 합니다만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. 물론 돈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줘야 되겠지만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그런 거에는 저부터도 사람 살리는 거에 있어서 돈이 좀 많이 나왔다, 이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. 우리가 아무리 대한민국 의료가 세계적인 최고의 시스템이긴 하지만 사람 살리는 데 쓰는 어떤 그런 비용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. 이거를 정말 아끼다 보면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거든요. 사람이 없으면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. 그때는 해외에서 의사 수입하자, 들어오지도 않고요. 뭐 의사 수를 늘리자, 전 국민을 다 의사로 만들어 보세요. 응급 소아과 하나. 왜 지금의 어떤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이런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요.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는 결국 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. 의사들도 박봉이라도 사명감으로 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. 소아과나 뭐 뇌 출혈 수술한 사람, 거기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사명감으로 갔던 사람들이에요. 돈보다는 사람 살리는 재미 하나로 갔던 사람들인데 의욕을 다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 자존심만 세워줘도 저는 분명히 공공의료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 희망, 그것만 꺾지 말아주시면은 분명히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바로 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